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친구나 동료 혹은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도 산타랠리가 올까요?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 분위기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대와 불안이 섞인 눈빛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결론부터 아주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네, 단기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월가에 내로라 하는 투자은행들도 2026년 상반기까지는 완만한 상승세를 점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끼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시점에 산타랠리가 오냐, 안 오냐를 묻는 건 거대한 빙하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타이타닉 호가판 위에서 오늘 저녁 선상 파티 날씨가 맑을까요?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좋든 흐리든 눈앞에 빙하가 있다면 배를 돌려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장에는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위협적이며 우리 자산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 당신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지 아니면 벼락거지가 될지를 결정지을 단 하나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AI 혁명이 이끄는 폭발적인 성장과 역사상 가장 비싼 자금 조달 비용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거대한 충돌의 현장을 목격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지도를 그려보려 합니다. 자, 시선을 세계 지도로 돌려보죠. 지금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말 그대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꾸겠다며 건설하는 AI 데이터 센터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는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원 단위가 우습게 넘어갑니다. 이 엄청난 투자가 가져올 생산성 혁명, 상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코딩도 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신약도 개발해주는 세상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그 천문학적인 자금 도대체 어디서 그리고 얼마에 구해오고 있을까요? 데이터를 뜯어보면 정말 섬뜩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최근 AI 인프라 투자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5%에서 6%까지 치솟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6%가 뭐 대수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10년 넘게 겪어온 제로금리 시대와 비교하면 이건 재앙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공짜에 가깝게 돈을 빌려 쓰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고 리스크가 된 겁니다. 과거 주식 시장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선장이 배의 속도를 높이라고 엑셀을 밟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선장이 엑셀을 끝까지 밟고 있는데 그 연료를 신용불량 직전에 고금리 사채로 빌려와서 채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 거대한 AI 혁명은 이 모든 비싼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걸까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비싼 돈으로 쌓아 올린 곧 터져버릴 거대한 비눗방울, 즉 버블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시계를 20년 전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닷컴 버블, 기억하시나요? 인터넷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사업계획서 한 장만 있어도 수백억 원을 투자받던 그 광기의 시절 말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는 흥분과 기대감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처참한 붕괴였죠. 그렇다면 지금의 AI 열풍은 닷컴 버블의 재림일까요? 여기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닷컴 버블과 지금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돈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실제로 돈을 버는 능력이죠. 2000년 당시 닷컴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였습니다. 수익 모델, 그런 건 나중 문제였죠. 일단 사람만 모으면 돈은 저절로 벌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AI 혁명을 이끄는 기업들을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이들은 꿈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며 막대한 현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현금 제조기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간 영업 현금 흐름이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매년 통장에 130조 원이 넘는 현금이 꽂힌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빚을 내서 도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 넘쳐나는 돈으로 미래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성을 쌓았던 닷컴 버블과 단단한 안반 위에 마철루를 올리고 있는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가격표입니다.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즉 PR, 주가 수익 비율이죠. 닷컴 버블 정점 당시 기술주들의 PER은 그야말로 천장을 뚫고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100배, 200배는 예사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물론 비쌉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싼 가격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2000년의 그 광기에 비하면 훨씬 이성적인 범위 안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높아도 그 거품의 밀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안심이 되시나요? 아, 다행이다. 닷컴 버블처럼 폭망하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방금 가장 위험한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바로 이번엔 다르다라는 안도감 말입니다. 네, 기업의 기초 체력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20년 전에는 없었던 아주 치명적인 괴물이 시장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패시브 자금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ETF, 인덱스 펀드, 많이 들어보셨죠?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아주 편리한 상품들입니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수수료 싸고 분산 투자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편리함 뒤에 시장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마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액티브 펀드라는 깐깐한 쇼핑객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들은 카트를 끌고 다니며 사과는 신선한지, 우유 유통기한은 남았는지, 가격은 싼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물건을 담았습니다. 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마트에 들어오는 손님의 절반 이상이 패시브 펀드라는 눈 가린 쇼핑객입니다. 이들은 물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마트 입구에 놓인 이번 주 판매량 타별꾸러미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어듭니다. 그 안에 썩은 사과가 들어있든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규칙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무슨 일을 벌일까요?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어떤 호재로 엔비디아 주가가 오릅니다. 둘째, 주가가 오르니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커지고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납니다. 셋째, 그러면 패시브 자금은 기계적으로 엔비디아를 더 사들여야 합니다. 비싸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비중이 늘었으니 더 사는 겁니다. 넷째, 돈이 들어오니 주가는 더 오르고 덩치는 더 커지고 패시브 자금은 더 들어오는 무한 상승 루프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S&P 500 지수가 소수의 빅테크 기업에 기형적으로 쏠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끝없이 올라갈 것 같은 착각을 주니까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보세요. 만약 어떤 악재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패시브 자금은 똑같은 원리로 기계적인 매도를 쏟아냅니다. 기업 가치가 튼튼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규칙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팔아치웁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마른 상태에서 이런 기계적인 매도 폭탄이 터지면 하락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 안방,
한국 시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태풍 속에 있다면 대한민국 시장은 2026년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한국 시장을 꿰뚫는 키워드는 딱 세 가지입니다. 반도체, 로봇, 그리고 밸류업.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이자 동시에 뼈아픈 위협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기회의 문, 단연 반도체입니다. 앞서 말한 AI 혁명,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의 GPU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GPU가 제 성능을 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짝꿍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고속도로처럼 뻥 뚫어주는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HBM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죠. 이건 19세기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들에게 청바지를 팔았던 리바이스와 똑같습니다. 구글이 이기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기든 누가 AI의 패권을 쥐든 간에 한국의 HBM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2028년까지 HBM 시장은 40조 원 규모로 커질 겁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바로 미중 기술 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엮여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지금보다 더 조인다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최신 장비가 없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핵심인 HBM은 한국과 미국에서 만들지만 여전히 현금 흐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범용 반도체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AI라는 순풍과 지정학이라는 암초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로봇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건 슬픈 현실이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기계가 해야죠. 공장 자동화,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품이 될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는 이유죠. 하지만 여기도 무서운 늑대가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태양광, LCD 시장 기억하시나요? 한국이 기술 개발해 놓으면 중국이 정부 보조금 등에 업고 저가 물량 공세로 시장을 초토화시켰던 그 악몽 말입니다. 로봇 시장에서도 중국산 저가 로봇들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주식이 만년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게 성공만 한다면 한국 증시는 레벨업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와 짠물 배당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이건 섣불리 믿기보다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경제 밑바닥에는 부동산 PF 부실과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와 로봇이 미래로 끌고 가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빚더미가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이 혼돈의 시장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감으로, 운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확실한 경고음을 들어야 합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 시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 말입니다. 첫 번째 신호, 빅테크 기업의 현금 흐름을 보십시오. 쉽게 말해 지갑 사정입니다. 지금 AI 투자를 주도하는 빅테크들은 돈을 엄청나게 잘 법니다. 마치 연봉 2억 받는 고소득자가 1억짜리 차를 할부로 산 것과 같습니다. 아직은 버틸 만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들의 핵심 사업 수익이 줄어들거나 투자 비용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늘어나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면 그건 연봉이 깎였는데 자동차 할부금은 그대로인 상황과 같습니다. 만약 주요 기업 한두 곳이라도 2분기 연속 현금 흐름 적자가 난다면 그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합니다. AI라는 엔진에 넣을 연료가 바닥났다는 뜻이니까요. 두 번째 신호, 신용 스프레드의 비명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시장의 공포 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전한 국채금리와 위험한 회사채 금리의 차이입니다. 경기가 좋을 땐 투자자들이 이자 조금만 더 줘도 위험한 회사에 돈 빌려줄게 라고 합니다. 스프레드가 낮죠. 하지만 위기가 감지되면 절대 안 돼. 망할지도 모르는데 돈을 왜 빌려줘? 이자 20% 내놔 하면서 이 차이가 급격히 벌어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때 이 스프레드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만약 뉴스에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급등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면 그건 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사이렌 소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AI 버블 논란, 패시브 자금의 위협, 한국 시장의 딜레마, 그리고 이기 신호들, 이 모든 파도를 넘어서 결국 우리가 찾아내야 할 보물은 무엇일까요?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성, 바로 경제적 해자, 에커나믹 모트를 가진 기업입니다. 중세 시대성을 상상해보세요.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적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언젠간 함락됩니다. 하지만 성 주위에 악어가 우글거리는 깊고 넓은 물웅덩이, 즉 해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적들은 성벽에 손도 못 대보고 포기할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해자를 가진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네트워크 효과라는 해자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보세요. 30억 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어떤 경쟁자도 뚫을 수 없는 철벽입니다. 둘째, 전환 비용이라는 해자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쓰는 엑셀, 파워포인트, 윈도우를 하루아침에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나요? 이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해자입니다. 고객을 가둬두는 힘이죠. 셋째, 무형 자산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발자가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인 CUDA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넷째, 원가 우위입니다. 아마존 AWS처럼 압도적인 규모로 찍어 눌러서 경쟁자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가격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2026년, 그리고 그 이후 10년, 시장은 더 빠르고 더 거칠게 변할 겁니다. 산타랠리 같은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대신 눈을 크게 뜨고 해자를 찾으십시오.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도 튼튼한 해자를 가진 기업은 오히려 그 물을 끌어다 자신의 성을 더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깊게 뿌리내린 거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